네, 대표 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뭐 판례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이 저기 지문이 모두 이제 이렇게 판례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실 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필요하게 되면 이제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증거물로 쓰거나 아니면은 압수가 아니고 자 몰수죠. 네, 몰수하거나 증거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가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필요성인 거죠. 이렇게 되면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합니다.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뒤에 있군요. 할수므로 자 여기 필요성이라는 건 뭐예요? 압수물과 증거물 몰수하여야 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여기 이제 시험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뭐예요? 언제나라고 되어 있죠. 언제나라고 하면은 이게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필요성만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 발생에 필요한 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마지막에 보충성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필요성 말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수사는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경우. 자, 이걸 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수사의 목 아이고 네.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성할 수 없는 때. 요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틀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설령 이제 이런 판례들을 모아더라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언제나 그러면 이제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보셔야 되는 거죠. 2번 피고인들이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여기 아주 굉장히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이제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압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최소한에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보시면 폐수 방류 혐의가 인정이 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폐수 방류 혐의와 관련된 것만, 요 방류 혐의와 관련된 것만 그것만 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공장 가서 공장 부지, 건물, 기계, 폐수 운반 차량 어떤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7대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해버렸다. 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압수를 해버렸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은 요게 약간 이제 어떤 거냐면 비례성의 원칙 위반 이렇게 가겠습니다. 비례성 원칙 위반 이렇게 보시고요.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요 판례도 뭐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판례가 될 겁니다. 자, 3번 수사기관이 가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권 위반 사건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사실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요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요 가별 사건인데 가서 봤더니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을병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을병 갑을 가지고 갔는데 을병 사이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요건 이제 지문을 여러분 어떤 전제를 끼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어떻게 된다? 녹음 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 사실과 만약에 어떻게 된다? 무관하다면. 자, 무관하다면이란 말이 나오죠. 이미 전제를 그러니까 깔아준 거죠. 무관 증거죠. 무관 증거라면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뭐 갑을병 이래 가지고 이제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장난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 이제 무관하다면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무관이냐 유관이냐 관련성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유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유관이라고 쓰면 조금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좀 다른 판례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하시고 일단 뭐 지문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무관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가 답이겠습니다. 뭐 그럼 이제 옳은 것이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수사기관이 제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에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압수할 당시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다.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다. 정확하게 좀 제대로 좀 보자. 이렇게 쓱 하고 보여주면서 끝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제대로 좀 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 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는 않았답니다. 안아주진 않았대요. 안 보여줬대요. 안 보여주면 안 되지. 그 후 제항고인의 변호인이 제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다. 아, 그렇게 되면 지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당사자가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안 보여준 거죠.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았다. 이미 제시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추후에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변호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인이 이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가 뭐가 되는 거냐? 치유가 되느냐? 지금 이 부분이죠. 쟁점은 그걸 거란 말이죠. 예,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겠죠.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장에 정확한 제시가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냐? 이건 사후의 문제예요. 사후에 이걸 극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때 보여줘야죠. 그때 보여줘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요 끝에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옆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충분히 어렵지 않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판례들은요 사후에 어떤 치유가 되는 거냐 하자의 치유와 관련된 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판례도 잘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요. 최근에 또 나온 판례이고 이걸 보시면 이게 2020년도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례니까 보면 나중에 사후에 변호인이 다 봤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다는 거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